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살 영국의 한 유망 축구 소년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 그냥 아시아의 메시일 뿐이야. 절대 월드 클래스는 아니야. 하지만 10년 뒤 그 소년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비웃음이 감사로 바뀌고 편견이 눈물로 녹아내린 한 청년의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토머스입니다. 영국 런던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축구공만 차며 자랐습니다. 15살 되던 해봄, 제 인생에서 가장 교만했던 시절이었죠. 영국 U16 대표팀에 선발되었고 BBC와 더 타임스에서 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첼시가 주목하는 유망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그때 제게는 자신감이 아닌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훈련이 끝나갈 무렵 감독님께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하나 틀어주셨습니다. 한국 선수 손흥민의 분데스리가 경기 영상이었어요. 그는 빠른 속도로 수비를 제치고 골을 넣었지만 당시 제 눈에는 그저 잘하는 아시아 선수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피지컬은 약해 보이는데 왜 독일에서 저렇게 뛸 수 있지? 제 안의 편견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설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니, 그냥 아시아의 메시일 뿐이야. 절대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 탈의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우리 리그에서 뛰기엔 너무 느려. 피지컬도 약하고. 그 말은 곧 저희 팀의 유행어처럼 퍼졌고 손흥민은 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기 중계가 나올 때마다 일부러 흠을 잡으며 친구들과 비웃었고 그가 골을 넣는 순간에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 좋았네. 수비가 허술했지.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축구는 속도나 피지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비웃고 있던 그 선수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존재라는 것도요. 15년 전 런던의 한 훈련장에서 뱉은 그 오만한 말이 결국 제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살게 된 운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도 감독님의 눈빛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가 18세가 되었습니다. 브라이튼 유스팀에서 성인 무대를 준비하며 프로 데뷔만을 꿈꾸던 시절이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첫째 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였고 저는 동료들과 함께 런던 시내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그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골이 터지자 펍 전체가 환호성으로 들썩였고 두 번째 골이 들어가자 관중들이 일제히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세 번째 골이 터졌을 때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암, 너 소니에 대해 뭐라고 했더라?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에서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선수가 영국 최고의 리그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멋지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경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리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렴. 그분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으로 손흥민의 과거 경기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토트넘 초창기까지 그의 성장 과정을 천천히 다시 보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공간 인식, 패스 타이밍, 동료와의 호흡까지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팀이 어려울 때 리더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숨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움, 그리고 조금은 질투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비웃었던 그 선수가 제가 꿈꿔온 자리를, 제가 오를 거라 믿었던 무대를 당당히 빛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내 모습과 비교해보렴. 저는 그동안 남과의 비교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어제의 자신과 싸우며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처럼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꿔놓는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20살이 된 해 가을, 마침내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리그컵 32강 경기, 처음으로 교체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간 것이죠. 그동안 유스팀에서만 뛰던 제게는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막판 15분, 감독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암, 준비해. 관중석에서 부모님이 손을 흔드셨고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계셨죠. 경기장에 발을 디딘 순간의 그 벅참, 그 잔디 냄새, 관중들의 함성, 심장이 터질 듯한 떨림.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것은 분명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첫 번째 볼 터치를 시도하던 순간 상대팀 수비수와 강하게 충돌했고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심판의 휘슬, 관중의 웅성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9개월은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위로해 주셨지만 그분들 눈에도 불안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수술을 받고 재활을 시작했지만 팀은 서서히 저를 잊어갔습니다. 단톡방에선 제 이름이 사라졌고 동료들은 새로운 선수들과 어울렸습니다. 코치진은 제 포지션에 다른 선수를 배치했고 복귀 예정일이 다가오자 클럽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리암, 안타깝지만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어. 단장의 차가운 목소리는 어느새 저를 벽처럼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팀에서 방출되었고 저를 담당하던 에이전트마저 다른 선수에게 관심을 옮겼습니다. 모든 걸 잃은 채 혼자 남겨진 어느 저녁.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손흥민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껏 운명과 타인만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경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몸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하단다. 그 말을 저는 처음으로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팀에서 방출된 후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깊은 절망의 터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무릎은 여전히 아팠으며 심지어 거울 속 제 모습조차 보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런 어느 날 밤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손흥민의 특별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버텼을 뿐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왜 버티지 못했을까? 왜 남을 비웃기만 했을까? 왜 현실을 탓하고만 있었을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처음으로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를 무시했던 게 아니라 질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가 아닌 인터뷰, 다큐멘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패배 후에도 동료를 다독이는 모습, 인종차별적인 야유에도 분노 대신 웃음으로 넘기는 성숙함, 후배들을 챙기고 동료를 감싸는 따뜻한 리더십.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처음 겪는 성장의 교과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절대 동료를 탓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점 상황에서도 책임을 스스로 떠안고 항상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말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실력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부모님과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동안 축구 실력만 생각했는데요. 손흥민을 보니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리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이기려 하지. 어머니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선수를 통해 뭔가를 느꼈다니 참 다행이다. 실패가 더 큰 가르침이 될 때가 많단다. 그분들의 따뜻한 격려는 무너졌던 제 마음을 조금씩 다시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뒷마당에 나가 축구공을 만져봤어요. 왼발로 리프팅을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처럼 버텨보자. 그처럼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보자.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게서 배운 것들, 그리고 제가 바꿔야 할 점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노트를 꺼내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버티는 법을 배우자. 23이 된 해, 저는 축구를 완전히 내려놓고 런던 시내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삶이었죠. 그렇게 꿈도 방향도 잃은 채 살아가던 어느 금요일 저녁. 대학 시절 친구 제임스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여전히 활기찼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리암, 너 한국 한번 가봐. 소니 보러 말이야. 내가 그렇게 관심 있다면서.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손흥민이 자란 땅, 그가 꿈을 키웠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켜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검색해봤습니다. 한강의 야경, 고궁의 풍경,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전경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레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혼자 그 먼 곳까지 가서 뭘 하려고 하니?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반응이셨습니다. 때로는 멀리 나가봐야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이지. 가보렴, 아들아. 그 말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몇 주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적금을 깨서 항공료를 마련하고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생애 첫 아시아 여행. 출발 전날 밤
할머니께서 생전해 주셨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첫째 날, 저는 곧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장 앞 대형 전광판에는 손흥민의 환한 웃음이 담긴 광고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엔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도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꿈을 되짚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광고판 한쪽을 지나쳐 가려던 순간 경기장 모퉁이 벤치 아래에 작은 소년 하나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가린 아이에게 저는 천천히 다가가 영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Why are you crying? 아이는 처음엔 대답이 없었지만 잠시 후 고개를 들고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I want to be like 손흥민. But it's too hard.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깊이 때렸습니다. 저와 똑같은 꿈을 가진 소년. 저 역시 과거의 어느 날 손흥민을 비웃고 무시하며 그 자리에 자신이 설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어리석은 소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아이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한 꿈을 꿔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Me too I wanted to be like him. But now I want to be like myself.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말없이 손흥민의 대형 사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꿈은 국경을 초월하고 진심은 언어를 넘는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진짜 이유는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진짜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년과의 만남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축구를 해보자.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리암, 언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 하지만 저는 분명히 대답했죠. 거기서 진짜 저를 찾고 싶어요. 서울에 정착한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좁은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한국어 학원, 새벽에는 한강공원에서 혼자 축구 연습. 아침 6시 강바람을 맞으며 공을 차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강에서 연습하던 저를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바로 김 코치님이었습니다. 젊은이, 매일 여기서 연습하는 거 봤는데 실력 꽤 좋네요. 우리 동호회에서 같이 뛰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서울의 한 축구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축구라는 언어로 우리는 금세 하나가 되었고 형들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형은 저에게 한국어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말했어요. 리암아,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언어도 배우고 마음도 배워야 해.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언어뿐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6개월 뒤 김 코치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리암, K리그의 팀에서 트라이얼 기회가 생겼어. 내 실력이면 가능성 있어. 도전해보지 않겠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차던 공, 박형이 알려준 단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트라이얼 당일 저는 태극기가 새겨진 훈련복을 입었습니다. 그 작은 문양이 이렇게 무겁고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건 이 나라가 나를 받아준다는 뜻이야. 저는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짧은 한국어로 동료들과 소통했고 김 코치님이 가르쳐주신 전술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한 실업팀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날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너 자신을 찾은 것 같구나. 저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여정을 조용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년. 저는 서울의 실업팀에서 선수로 뛰며 하루하루 한국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말도 익숙해졌고 팀 동료들과도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주장인 이 형은 항상 제 곁을 지켜주며 말했습니다. 리아마, 이제 너 진짜 한국 사람 같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이 따뜻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K리그2의 한 팀에서 정식 계약 제안을 받은 것이죠. 면접 자리에서 감독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암 선수, 당신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고 있으면 진정한 축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뷔 전날. 관중석에는 김 코치님과 동호회 형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 온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리암, 대한민국이 응원한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일원이 되었구나. 경기 후 라커룸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 진짜 고향이다. 물론 저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귀화를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가 보내드린 사진과 영상들을 보시고는 점차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다.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귀화 신청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국어 시험, 역사 문화 시험. 하지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한국인이었으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귀화 심사 인터뷰였습니다. 귀화 사유에 손흥민 선수라고 적으셨던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축구보다 더 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버티는 법, 겸손함,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손흥민을 통해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진심을 느꼈고 이곳에서 진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좋은 한국인이 되실 겁니다. 몇 달 후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동호회 형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형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 한국 이름도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라임 토머스 김이 되었습니다. 김은 김 코치님의 성을 따른 것이죠. 그분은 제가 한국에서의 첫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국적도, 이름도, 마음도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보다 이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제 이름은 리암 토머스 김입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뛰는 축구선수가 되었어요. K리그 1으로 승격한 팀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어릴 적 꿈꾸던 무대 위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대표 후보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아직 어매치 출전은 없지만 언젠가 태극마크를 달고 뛸 날을 꿈꾸며 매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훈련장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주 제게 아주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한국에 방문해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된 날 손흥민 선수가 서울에 왔죠. 경기장 밖에서 멀리서나마 그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에 15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그분을 비웃기만 했던 어린 제 모습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참 많은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즘 저는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유소년 축구클럽에 나가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고 땀을 흘리며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서 가끔은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열정은 가득하지만 자신과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좌절하던 그 소년 말이에요. 그럴 때면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짜 강한 선수는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료를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이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면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김 코치님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아마, 내가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잖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따뜻함과 기회를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삶. 얼마 전에는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엔 낯설어 하시던 두 분이 제 일상을 함께하며 안심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김치를 배우겠다고 하시며 웃으셨고 아버지는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어요. 가끔 혼자 한강을 걷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손흥민을 비웃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언젠가 진짜 기회가 주어진다면 손흥민 선수께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니, 당신이 웃으며 버텨온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당신을 비웃던 한 소년이 이제는 당신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태극기를 품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삶.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꿈입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편견도 진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